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6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최근 들어서 방송 양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 많아진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매일 좀 이렇게 방송 양을 늘린 이유는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회원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올려드리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장 전에 오전 시황을 일단 문자와 이제 그림으로 일단 올려드리고, 장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9시에서 한 10시 정도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캔들 차트에 대한 동영상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부터 이제 조금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한 11시 안에까지는, 한 11시에서 한 1시 정도까지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을 좀 실전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 끝나기 한 3시 30분 전까지, 1시부터 이때까지는 이제 카페를 통해서 뭐 좀 특이한 점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5시 이전까지는 마지막 투자 전략, 마감 전략,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뭐 다 보기에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아마 저희 직원들도 이거를 매일 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시황은 뭐 글로 되어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보시고,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뭐 혹시 만약에 조금 양이 많다 그러면은 한 1.5배속 정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공부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랑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카페까지 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오전에 아마 얘기를 했겠지만 조금 기분 나쁜 어떤 이런 글이 좀 썼죠. 약간 지금의 코스피가 좀 이게 하락 패턴에 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특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가장 조금 의미를 좀 두고 있는데, 만약에 차트 그냥 일반 종목이었다면 아마 이 근방에서 현재 코스피 모습인데 이 근방에서는 아예 접근을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패턴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카페에 오늘 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최고의 고점 이후에 한 통계적으로 5에서 한 7개월 정도 때 이러한 반등 실패가 이루어졌을 때 보통 주간 차트상 여기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것은 이제 뭐 어떤 법칙이라기보다는 과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시장부터 해서 통계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때 가장 많은 하락이 나왔다라는 통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수급에 의한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의미 있게 보자. 특히 이제 거래량이 증가한 모습들, 이 거래량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 상당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단정할 수는 없죠. 그래도 한 코스피 2500포인트 정도까지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 그것도 횡보가 이렇게 오래 연속적으로 길어지는 거.
만약에 하락이 오면 하락이 와도 누가 원망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패턴이었다라는 거. 다만 일단은 내일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일단은 2,500포인트를 넘어설 때 진짜 매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언제 급락이 나와도 원망할 수 없을 정도의 패턴이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는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도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진 않았습니다. 한 30% 정도의 타진 매수인 거고 그렇게 시장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2,500포인트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마는지 그것만 일단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코스피 지수가 보면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면요. 2,457포인트죠. 2,457포인트. 그렇게 기쁜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 이렇게 본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이나 이렇게 큰 그림을 볼 때는 저는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를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주간 차트로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보면 오늘 오전에 이제 경협주들이 조금 꿈틀꿈틀 대면서 갑자기 또 리포트 양이 확 늘었습니다. 지금 119개까지 리포트가 나왔고 종목만 해당하는 겁니다. 기업들만. 여기 있는 걸 전부 다는 표현하긴 뭐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조금 특이한 것들만 조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한국 항공우주가 오랜만에 좀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뭐 리포트를 사실은 뭐 글도 다 읽어보고 뒤에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한 어떤 파트별 어떤 실적들 그리고 어떻게 이 한국 항공우주를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계산을 했는지 그리고 뭐 조금 더 자세한 게 그리고 조금 더 이게 자세한 재무제표들 대차제표나 손익계산서나 현금 흐름표나 이렇게 쭉 봐야겠죠.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조금 더 들어가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보시려는 분들은 무조건 막바로 그냥 숫자 먼저 보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유는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멋진 논리에 현혹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이 다 맞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예측치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숫자를 먼저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실적을 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일단은 EPS와 EPS 증감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ROE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보자라고 하고 이번 연도에 ROE가 바닥을 보이고 이제 ROE가 올라간다. 그리고 EPS 역시도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EPS 증감률이 60% 내년에 성장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건데요. EPS가 60% 넘으면 상당히 증가율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EPS 증감률을 한 20% 이상, 연 20% 이상 증가한다면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볼 정도의 어떤 그거거든요. 근데 뭐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은 좋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찾아봤고 한국 항공우주를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어땠는지.
한국 항공우주를 보면은 조금 더 과거에서부터 보면 2015년도를 정점으로 지금 한 3년 정도 빠진 거잖아요. 이게 왜 빠졌을까?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었던 거죠. 매출이 2015년도에 고점을 찍었던 거예요. 그렇죠? 3조. 그 다음에 매출이 2조 9천 2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2017년도까지.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바닥을 찍어야 되는 게 맞겠죠? 매출이 줄어들었으니까. 거기다가 이번 연도에는 다시 매출이 회복되고 내년에는 매출이 거의 최고가까지 오고 내후년에는 매출이 신고가를 낼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이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만약에 이대로 움직여 준다면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매출이 최고치를 찍었어요. 과거에서부터 쭉 왔기 때문에 매출이 늘었죠. 근데 매출이 여기서부터 계속 빠지죠. 2조 9천, 2조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졌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매출이 는다. 그러면 여기서 혹시 이 구간에서 반등이 이루어질까라고 한번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10주 이평선과 40주 이평선을 40주 이평선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요런 구간들을 이제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40주 이평선은 200일 이평선이기 때문에 무겁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만약에 아주 좋은 실적을 가져도 이렇게 가지 않아요. 200일 이평선은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50일 이평선 빨간색 선으로 표현해 보면 막 하락하던 게 첫 번째 올라가고 두 번째 꺾여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주가의 모습들은 보통 뒤따라가던 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들이 움직여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50일 이평선과 40주 이평선과 주간 차트로 10주 이평선, 일간 차트로 하면 5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이 한번 크로스 나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이런 자리들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과거에 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10주 이평선이 이렇게 밑에 깔리고 40주 이평선, 그 다음에 10주 이평선이 이렇게 한번 크로스 났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고 가는 이 구간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게 이 200일 이평선이 들어 올려지고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가는 구간이 가능해지려면 보통 ROE가 상승해야 되고 EPS가 20% 이상 매년 상승해야 하는 주식 차트들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패턴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크로스 나오고 지지되고 그 위에 뜨고 마지막에 분출하는. 그래서 보통 이 구간까지 한 2년 정도가 최근에는 통계적으로 상승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들어 올라갈 때 지금 항공우주를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50일 이평선이 바닥을 잡고 크로스하고 다시 탈 때,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직 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것들을 보고 그 실적이 좋은 주식들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잘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밑에도 하단에 어떤 무언가가 매물이 생기고 이때도 또 강력한 저항이 생기면 나중에는 이 바닥 아래로 안 빠지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때 보통 이런 구간들이 아주 좋아지는 구간들이죠. 매수하기. 여기서는 초입에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지루한 구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는 것이 좀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허무해서 가져왔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신뢰감이 없죠? 이렇게 되면. 근데 얘네들이 하는 말이 실적 이야기는 안 하고, 배당이 점점점 늘어난다. 1%대 배당. 이게 주식하면서 1년에 1%, 2% 배당 받으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당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배당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보통 외국인들의 배당 투자는 최소한 10년 정도 이상, 10년 정도 이상을 묻어둔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배당을 신경 쓰는 거죠. 보통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적정 주가의 회사가 있는데 갑자기 5,000원 정도로 빠진 거예요. 근데 배당은 꾸준히 3, 4%씩 이상 나와요. 그리고 아주 우량주이고 대기업이에요. 망할 일도 없고 이런 회사일 때 이런 가격대에서 들어가서 한 10년, 15년 정도 배당만 받더라도 원금의 2배 정도까지 수익이 나는 게 보장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15년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시세 차이까지 합쳐지면 한 3, 4배 이상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지. 흔히 말해서 6월달, 7월달에 배당 12월달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6월, 7월달에부터 배당 들어가서 뭐 한 3, 4% 먹겠다. 이거는 잘못 전달된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 투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보이는 삼성 증권사의 리포트 역시 조금 그렇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배당금 수익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 싶은 말은 주주에게 어떤 환원 정책을 하겠다.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죠? 이게 좀 이상한 말인 거죠. 말을 뒤집어 보면 이상한 거예요. 국내 1등 회사가 주주 환원 정책에 너무 미약했고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그렇게 훌륭한 배당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차트도 한번 보면 제가 너무 오늘 조금 삐딱하긴 하는데요. 삼성전자도 과거에 마찬가지 패턴이 나와요. 보면은 이렇게 200일 이평선이 올라갈 때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통 이 구간 한 2년 정도의 상승을 맞았던 것이고, 근데 이때 상승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실적을 보면 알아요.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점프하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할 때 차트의 이러한 변화들과 같이 맞아떨어질 때 이 차트가 만들어지는 모습은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를 수급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누군가 계속 매수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쁘게. 그죠? 그래서 차트만 보고 이쁘다라고 보지 마시고 실적이 좋은 게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트라면 매수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가 좀 안전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의 삼성전자는 아직은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에 보통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가 이 처음에 시작했던 이 130만 원대 구간의 이 거래량, 그리고 두 번의 이 거래량만큼의 거래량이 한번 발사되면 이제는 끝이 아닐까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근데 거래량이 나왔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톤은 일단 실적 하나 보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현재 이렇게 미래 이렇게 보면은 2018년도에 ROE가 16, 2017년도에 6이었어요. 근데 내년 2019년도에 ROE가 20, 그 이후에 22 계속 올라가죠.
그쵸? 국내 1위 업체이고 다른 내용은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고 숫자만 보고 한번 보는 건데요. 하나투어가 더 갈지 한번 보는 겁니다. 하나투어가 더 갈지 이렇게 보면 그쵸? 과거부터도 한번 볼게요. 과거에 이때 요 당시 때 그쵸? 요 당시 때 파라다이스랑 다 같이 올라왔을 때였거든요. 51이평선이 요렇게 요런 구간 아주 좋은 구간이었고 횡보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올라가고 시세가 나오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시세가 분출됐고 하락을 했고 근데 다시 실적이 좋아지면서 201이평선이 돌아 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 51이평선이 반등을 주는 이 구간 저희도 이때 한번 매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구간이 만약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간다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실적이 좋으니까 그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은 그 대신에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수급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수급이 좋은 모습은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은 좋지 않고 최근 요 당시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조금 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여기를 저는 일단 매물의 어떤 중요한 가격 구간이라고 좀 봅니다. 이 구간 이렇게 이 구간을 대충 이 구간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 검은 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빨간색이 이렇게 간다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 매물대를 돌파해야 된다. 그 이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적 좋은 놈들이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까지 움직이고 차트까지 만들어진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좋고 여기서 보면 주가는 이렇게 계속 고점을 갱신했지만 여기서 보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요럴 때 요것에 의한 다이버전스의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이것이 해소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계속 좀 째려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나왔던 종목 중에서는 제일 기분 좋은 뭐 종목인 거잖아요. 사막 콘덴서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사막 콘덴서는 아직 고점의 징후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고점의 징후가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모습을 강하게 돌파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 정도의 이 거래량이 한번 터지기 전까지는 고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 과거에 이런 패턴이 기억 남는 거는 아까 삼성전자도 있지만 셀트리온도 이런 모습이 좀 나왔었죠. 셀트리온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게 너무 작아 보이는데 크게 볼게요. 요 구간만 했을 때 과거에 이 정도의 이런 매물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짜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때 여기가 이제 마지막 시세의 마지막이었었잖아요. 이때도 한번 방송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논리는 이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들어왔던 물량이 이때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시세를 냈던 누군가는 이제는 나갔다라는 거. 그러면 새로운 누군가 들어와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 버려서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막 콘덴서에 대한 리포트. 근데 특히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 특히 뭐 MLCC 쪽이나 이쪽은 다 아는 내용이긴 하잖아요.
많이 이야기도 했고, ROE가 올해 49까지 가고 내년에는 ROE가 떨어지지만 여기서 약간 좀 주의해야 될 것은 ROE가 40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건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ROE가 보통 25 이상 혹은 30 이상인 ROE는 당연히 한번 꺾입니다. ROE는. 대신에 이런 회사들은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지,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지, EPS가 계속 증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아마 내년까지도 EPS는 좀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다만 이제부터는 모두 다 아는 실적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에 와서 PER이 20배 정도니까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촌스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장주는 PER보다는 EPS 증가율, 지금 EPS 증가율이 185%예요. PER이 20배일 때. 그러니까 PER보다 EPS 증감률이 높으면 비싸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비싸다고 표현하기는. 그래서 특히 이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만 한번 들어갔다면 거래량이 분출이 한번 보여질 때까지 이것처럼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오늘 이 리포트에 나왔던 내용 중에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MLCC가 뭐 당연히 뭐 좋아진다 뭐 이런 거는 뭐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DCLC라는 것도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력 변환 콘덴서입니다. 이게 사실 저도 공대가 아니고 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어떤 전력전자 시스템의 회로에 그죠? 뭐라고 할까요? 인버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전압 안정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회로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컨버터, 인버터, 뭐 모터 드라이브, 전기차, 풍력, 태양광 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AC를 DC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DC 전력을 AC 전력으로 이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DC를 AC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DC, LC, 전력 변환 콘덴서 이건데 매출 비중은 아직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매출 비중의 대부분이 MLCC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증가가 비중이 좀 있고 증가율이 좀 높은 게 이제 DCLC 전력 변환 콘덴서인데요. 그래도 일단 증가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친환경차 쪽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친환경차. 그러니까 저도 사실 친환경차에 대한 리포트나 어떤 자료는 많이 봤지만 실제적으로 느끼진 못했어요. 잘. 근데 제주도에 와서 보니까 많이 느낍니다. 특히 아이오닉이라든지 니로 상당히 특히 아이오닉이 상당히 많아요. 이쪽에 많이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제주도의 어떤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유럽에서 보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트렌드도 있지만 지금 만약에 신차를 산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유럽에서는 그런다라고 하네요. 유럽에서는 나중에 중고차로 나왔을 때 디젤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더 중고 시세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디젤보다는 이제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선호한다라는 보고서를 봤는데 일리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번에 제주도로 오면서 지금은 이제 신청만 했고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법인차를 모두 하이브리드로 신청했거든요. 하이브리드로.
니로로 신청했는데요. 사실 뭐 어떤 소형차도 보통 회사 법인차로는 소형차를 많이 선호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큰 니로로 했는데 연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한번 타볼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은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디젤 뭐 어떤 휘발유차와는 상대할 수 없는 어떤 가성비가 있더라고요. 가격도 많이 내렸고. 그래서 사막 콘덴서 역시 일단은 트렌드는 맞다. 그리고 실적 역시도 맞고. 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실적은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실적.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래량을 의미 있게 보면서 거래량이 한번 불쑥 튀어나오는 날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보유자들은 당연히 홀딩하고 가야겠죠. 그리고 뭐 이거와 최근에 가장 잘 궤가 맞는 게 삼성 전기잖아요. 이거 역시도 거래량을 보면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매도 타이밍을 그렇게 보는 것이고, 신세계 푸드도 잠깐 보면 뭐라고 할까요? 신세계 푸드 역시 실적은 다 좋습니다. 일단 그냥 바로 차트 먼저 한번 볼게요. 신세계 푸드도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할까요? 성장 초입 구간의 어떠한 패턴들이 좀 나오는 게 공감은 됩니다, 확실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이 돌아 나가고, 근데 이게 ROE가 그렇게 강력하게 돌아나가는, EPS가 강력하게 돌아나가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 EPS가 강력하게 돌아나가면 이 10주 이평선이 한번 눌리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닌 애들은 이런 패턴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이 나와야 한 2년 정도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오는데, 일단 성장 초입이라는 거는 맞으나, 초입이란 건 맞으나 아주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적은 좋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되고, 최근에 이 종목의 수급이 좋아요.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이런 저항 구간들 있잖아요. 이 구간들까지는 한번 테스트하러 갈 것 같고, 그 이후에 조정 이후에 갈지 천천히 갈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하여튼 수급은 상당히 좋다. 그럼 뭔가요?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으면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트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가장 안전한 것은 이런 구간에서 요 정도까지 수익을 내는 거예요. 요 정도 딱. 근데 욕심을 내서 난 바닥부터 여기까지를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구간이 요 구간, 가장 강한 구간. 근데 바닥부터 들어간다라는 거, 고점에서 팔려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바닥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보지 않을 거예요. 이미 고수가 돼 있을 것이고 영상을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실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세계 푸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카페24는 뭐 사실 기업 내용으로 말하면 상당히 할 말이 많죠. 카페24. 근데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온 느낌이 좀 나와요. 보여요. 벌써 2년 가까이 좀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뭉쳐 있다가 아주 강한 놈은 확 가버리죠, 이렇게. 근데 아직 이런 한 어떠한 고점의 징후,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가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고점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 회사는 과거에 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인건비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매출로 커버한다라는 겁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인건비는 상쇄할 수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늘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버리면. 그런 구간의 단계에 넘어섰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시장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카페24도 관심 종목, 당연히 관심 종목이죠.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리는 것은 오늘 119개의 리포트 중에 이렇게 10개 미만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아주 실적 강한 놈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EPS 증가가 내년에도 20%가 넘죠. 내후년에도 20%가 넘어요. ROE 역시도 계속 올해만 EPS가 줄고 내년부터는 다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한 회사, 실적이 강한 회사들은 장기 투자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도 보통 강단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거죠. 보면 과거에 쭉 한바닥 왔고 다시 왔고 내려왔고 다시, 저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언저리를 유지해 주느냐라는 것인데, 당연히 2017년, 올해가 2018년, 내년에 2019년이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실적이 좋았고 이때는 실적이 안 좋아요. 그죠? 그럼 빠질 수 있겠죠. 근데 내년에 실적이 좋다면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이 가격대를 지지하는지, 그리고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지도 역시 봐야겠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쉽지 않은 게임이다. 성장주의 강한 모멘텀에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고, 이제 이게 전략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같은 종목도 전략에 따라 다르게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은 LG 디스플레이는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2018년이 현재이고, 특히 이제 EPS 증가율과 ROE를 이렇게 체크해 보면, 잘 보시면 2017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적자로 전환하죠. 적자를 지속하고 내년까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ROE가 2017년도가 고점이었고 2018년도에 ROE가 확 꺾이죠. 이렇게 보면 ROE가 8, 7 머물다가 2017년도에 ROE가 14까지 왔다가 ROE가 제로로 가요. 그러면은 주가는 급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ROE가 적자인 상태에 있다가 2020년도부터 ROE가 좀 늘겠다라는 것인데, 이때 제가 LG 디스플레이는 매도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OLED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LG 디스플레이의 LCD가 시장력을 잃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OLED의 매출 구성이 LCD보다는 확실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쪽만 부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쪽의 매출 비중이 큰데 이쪽이 위험해지는데, 그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오랜만에 한번 좀 보면 좀 속상하지만, 이 종목을 저희 회원 한 분과 좀 오기를 가지면서 조금 째려봅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가 주간 차트로 보니까 좀 너무 멀죠. 이렇게 해볼게요. 이 구간 언저리에서 두 명의 회원분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이제는 진짜로 아니겠다라고 포기하신 분이 있고, 한 분은 반등하면 나오겠다라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반등을 했을 때 빠져나왔을지 아직 모르겠네요. 잘 빠져 못 나왔으면 이렇게 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것을 이제 그때 월간 차트로 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월간 차트에서 어느 모습이었었냐면 요런 모습이었어요. 요런 모습. 딱 요 단계에서 이거는 이제 진짜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도 맛이 가 있죠. 여기도 이미 맛이 가 있죠. 여기도 간당간당하죠. 이러한 패턴이었기 때문에 푹푹푹 이렇게 빠지는 거는 어떻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 역시도 차트 이전에 실적이 고점을 찍었느냐. 2017년도에 찍었잖아요. 그렇죠? ROE가 꺾이고 수급이 빠지고 있었고 그랬더니 차트가 강하게 하락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인 거죠. 보통 사람들이 차트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차트가 먼저 움직일 때도 많은데요. 보통 아주 큰 대세는 실적이 미리 얘기해 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실적과 수급. 그것으로 인해서 차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일은 조금 종목을 줄일게요. 줄여서 조금씩 해볼게요. 아이온스는 예전에 한번 매매했다가 그 다음으로는 안 했었는데요. 아이온스의 실적은 이제 돌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일단 실적을 먼저 보면 체크해 볼게요. 현재 2018년도 다시 2018년도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EPS와 EPS ROE를 일단은 먼저 봐보자라고 했죠. 봤을 때 EPS 뭐라고 할까요? 2017년도 이렇게 볼게요. 매출이 2017년도에 고점을 확 찍고 고점 제가 매출은 계속 늘었습니다. 제 말씀 잘못 들었네요. 매출은 계속 늘었는데 ROE가 2015년도에서 ROE가 19였던 ROE가 3대로 훅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ROE가 상승하는 이거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ROE가 과거에 2014년도에 ROE가 12였다가 2015년도에 ROE가 19, 2015년도에 ROE가 19까지 올라가죠. 근데 2016년, 17년은 ROE가 확 빠집니다. 3, 더 밑이겠네요. 3 뭐 이때까지 가요. 그러고 나서 다시 2018년도에 ROE가 위에 거죠. ROE가 다시 12 정도, 그 다음 15 정도로 회복된다. 그러면은 15년도부터 실적의 고점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 연도부터 ROE가 돌아 나간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아이원스. 주간으로 볼게요. 이렇게 보면 2015년도에 고점 그리고 계속 하락. 그렇죠? 이제 이번 연도에 실적이 돌아 나간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검은색이 돌아 나가고 빨간색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모습. 한 2년 정도 올라가고 한 2, 3년 정도 빠지고 다시 이 검은색이 돌아 나가면서 빨간색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유는 실적이 좋아진다 하니. 근데 이 회사는 이쪽에 한 2년 전쯤에 거의 최초로 장비 수주를 했었거든요. 국내에서는. 기술력은 상당한 회사입니다. 상당한 회사인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 회사 제가 보고서를 내려버리긴 했는데 이 회사의 영업 현금 흐름을 보면 유형자산 취득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이 언저리에 차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빚을 발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안정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AT로 계속 매출 비중이 잡힌다면 현재 얘네의 매출이 2천억이 안 넘어요. 2천억이 안 넘는데 이쪽에 매출이 2천억이 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쪽만. 그러면 상당히 큰 점프도 가능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이원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 매수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수급을 지켜보고 이제 타이밍을 잡아보자 라는 모습이에요. 그럼 최근에 수급은 외국인들이 쭉 올라왔죠. 기관들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개인들이 이제 드디어 빠지기 시작하는 모습. 그러면 이제 여기 구간에서 저는 슬슬 분할 매수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다만 얘네 시총이 2천억이 안 됩니다. 1,8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은 단타 매매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되고요. 시가총액이 2천억인 애들은 실적이 좋아진다면 한 4천억까지 시가총액이 늘 때까지는 그냥 버텨야지 이런 전략으로 가면서 저점 매수를 하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오늘 좀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좀 급하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어떤 기업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애널리스트들의 논리보다도 실적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숫자만 보고 숫자와 수급만 보고 기업을 어떤 선입견 없이 평가해보자라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단 좋습니다. 꼭 기업의 실적을 보고 기술적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적 매매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